그러면 이제 체니 의원 다음에 후임자가 이제 누가 되느냐? 뭐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성명을 발표한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가장 큽니다.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은 오늘 공화당 의원 동료들에게 서한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좀 지지해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지지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그 지지 요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된 부분이 바로 이 보수 통합 이야기입니다. 자, 보수 통합 이야기가 어떻게 미국에서도 있느냐? 한국 같으면은 보수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정당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통합이라는 부분, 보수 통합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보수 정당 공화당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보수 통합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 통합이라는 이야기는 좀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단합, 단결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공화당 내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공화당 안에서도 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른 것이죠. 리즈 체니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는 공화당원이라고, 자기는 보수주의자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공화당 안에서도 상당히 왼쪽으로 가 있는 공화당원도 있고 아주 오른쪽으로 가 있는 공화당원도 있고 중도에 있는 그런 공화당원도 있고, 대체로 이제 이 중도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당이 더 큰 힘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좌측으로 쏠려져 있는 극좌 세력이 이 민주당을 지금 다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나라를 지금 정권을 잡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도 성향에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좀 더 커졌으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공화당 내에서 지금 통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트럼피즘입니다. 트럼피즘에서 보았을 때에는 전통적인 혹은 기존의 공화당원들, 오래된 공화당원들이 보았을 때에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어찌 보면은 좀 진보적인, 어찌 보면은 좀 개혁적인 그런 모습들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저런 생각들이 보수가 가지는 생각이 맞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자기들 뒤에서 조용히 자기네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정치 경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아니냐. 정치라는 걸 몇 년 해보면 생각이 바뀔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쳐다보았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4년 동안의 대통령으로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수의 가치다라고 믿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져 있는, 국민들도 그렇게 믿는 국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지금 중심축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제 마가 정신, 아메리카 퍼스트, 이것이 보수 정신이다라고 받아들여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전통 보수파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보수인가? 지금 개혁파들이나 하는 이야기 같은데, 저들이야말로 그러면 진보적인 세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스테파니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나이가 젊은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금 211명이나 되는 공화당 의원들을 본인이 대표하고 이끌고 갈 수 있느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고 케빈 맥카시라든가 여러 그 지도부에 있는 다른 의원들도 이 스테파닉 의원을 지지하고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어쨌든 간에 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단결해야 되겠다. 내년에 이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공화당 안에 있는 여러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단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그 단결의 구심점이 무엇이냐? 일단은 목적은 내년도에 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찾아오는 것, 다수당 자리로 가는 것이 물론 목적입니다만은, 일단은 그 사람들을 단결시키기 위한 중심축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급진적인 사회민주당 의제를 물리치는 것이다. 이제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나 척 슈머 상원 원내 총무도 마찬가지이고, 그 뒤에서 지금 조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인물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명의 인물들이 굉장히 왼편향으로, 그러니까 좌편향으로 다 치우쳐져 있는 인물들이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 결국 이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니 결국에는 그들을 물리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무 점잖았다, 공화당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 너무 점잖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좀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지금 스테파닉 의원이 다른 동료 공화당 의원들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편지에다가 썼냐 하면은요. 바이든과 펠로시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에게 수조 달러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고 무분별한 연방정부 지출, 위헌적인 총기 규제 법안, 국경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사면 조치,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 우리의 선거를 연방이 탈취하려는 것, 위험한 국가 안보 정책들, 그리고 우리의 헌법적 자유를 짓밟고 과잉 통제하려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가져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읽어드린 그런 내용들이 바로 공격의 논점들이 되는 것입니다. 터킹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이 전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세 가지 목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핵심 쟁점에 초점을 맞춘다.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핵심 쟁점에 초점을 맞춰서 통일된 메시지를 내보내야 된다. 서로 의원들끼리 서로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보니까 각기 가진 생각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국민들에게. 그래야 국민들이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 겁니다. 링컨 프로젝트 같이 이상한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네들도 공화당임내 하면서 결국에는 상대방 민주당 후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나 공화당이지만 양심적으로 나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래,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나라가 결국 이 모양이 된 것 아니냐. 결국에는 우리가 다 같이 단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메시지,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통일되어야 한다. 그 메시지는 바로 국민들에게 중요한 핵심 쟁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 핵심 쟁점이 바로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얘기해드렸던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 그다음에 연방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지출을 많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총기 규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지금 국경의 위기 상태인데 이 국경의 위기 상태를 그냥 내버려두고 오히려 가속화하려고 하는 사면, 이 무분별한 사면 조치, 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국가안보 정책들도 지금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지금 헌법적인 자유를 짓밟는 여러 가지 과잉, 걸핏하면 봉쇄하려고 그러고 뭐 이건 하면 안 된다, 저건 하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지금 국민들의 삶을 이래저래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매일 공격하는 소통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매일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언론을 상대할 때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류 언론들을 상대해서, 이 편파적인 주류 언론들을 상대할 때에도 공세가 필요하다. 공격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미국인들은 보수적인 비전을 갈망하고 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명확하고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된다. 결국에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론이라는 이 매체를 이용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의원들이 직접 만나서 타운홀 미팅 같은 걸 해가지고 직접 만나서 손잡고 얘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이런 매체들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매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보수 매체만 이용한다고 국민들한테 다 전달이 되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형 언론사들, 수많은 시청자들과 구독자들을 가지고 있는 대형 언론사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좌편향돼 있는데, 저들이 좌편향 매체이기 때문에 저들과 인터뷰했다가 잘못하면은 책 잡히고 이상한, 말하지도 않은 내용이 어떻게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잘못 기사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의원들은 아예 좀 회피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언론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라는 겁니다. 매일.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회원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무슨 얘기냐면 자꾸 지도부에만 언론들이 집중하고 지도부에 있는 인사들만 언론에 노출이 되고 그들의 말만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귀 기울이게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려고 만들지 않겠다. 각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다 빛을 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훈련될 수 있게끔 총회에서 지원을 하겠다. 공화당 총회가 하는 역할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 각 소속돼 있는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빛을 발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총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인재를 지금 이제 영입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아직 살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이 의원들이 이제는 공화당 의원들이 그냥 점잖게 앉아가지고 난 보수니까 내가 보수인 사람들은 좀 점잖아야지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한테 직접 다가가서 소통하고 언론들과도 좌파 언론들과도 아주 대놓고 논쟁을 벌일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를 무장하고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지금 앞으로 스테파닉 의원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지금 주문하고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공화당의 모습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저희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어서 오늘 아주 길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